안녕하세요, 딥딩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보맹입니다. 자, 앞선 기업 분석 영상에 이어서 이제는 자소서 문항을 좀 풀어드릴 텐데 와우. 제가 오늘 가져온 문항은 바로 자소서 문항 5번 문항입니다. 선생님 앞에서도 자소서 5번 문항 많이 풀어주셨는데 왜 또 5번 문항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1번 문항과 4번 문항까지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글자 수도 500자로 굉장히 짧고 사실 크게 어렵게 작성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대신에 이 5번 문항은 좀 트렌드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좀 바뀌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트렌드나 어떤 요소가 반영된 그런 예시를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5번 문항 가져왔는데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평소 현대백화점 하면서 옆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제시하시고, 자, 경쟁력 제고 방안 뭔가요? 단점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 제고를 해서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단점 제시했으면 그 단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 제시하시면 됩니다. 단점과 아이디어가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러면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아이디어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다 각각 따로 놀게 되면 사실 논리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장점대로 작성하시되 단점을 작성하실 때는 이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아이디어로 제시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을 한번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번 채용에는 아울렛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룹에 대한 걸 다 넣어놓긴 했지만 사실 아울렛은 가급적으로 안 쓰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백화점과 홈쇼핑을 채용하는데 아무래도 백화점 쪽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실 이 문항은 면접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점포를 다녀오셔서 그 점포에 대한 장단점을 기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면접관들은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 점포 가서 뭘 느끼고 뭘 배웠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왜 그 점포로 방문했을까? 그 다음에 본인이라면 그 점포를 어떻게 개선해보면 좋을까요? 이런 면접 질문 던지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분야, 백화점으로 선택해서 작성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문항을 진짜 출제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현장에 대한 관심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통은 현장이 다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만큼 현장에 대한 관심도를 좀 묻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장점, 단점 작성하실 텐데 장점은 현대백화점만의 경쟁력이나 현대백화점이 잘하는 것을 기술하시면서 현대백화점에 내가 가고 싶은 이유나 아니면 현대백화점에 대한 로열티를 제시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단점도 로열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뭐죠? 단점만 기술해서 현대백화점을 소위 말해서 까는 것이 아니라 현대백화점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단점을 이렇게 보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대백화점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개선된 아이디어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유통은 현장이 다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맞습니다. 유통업계에서 많이 하는 말이 유통은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유통과 관련된 뚜렷한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걸 한다고 해서 백화점에서 뭔가 잘 알 수 있다라고 사실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만큼 유통은 어떤 이론이나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정말 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현대백화점도 좀 그걸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현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현대백화점이라는 이름이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지원한 친구인지,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현장에 대한 관심도를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며 느꼈던 이 포인트를 봤을 때 이용해달라는 겁니다. 현장을 방문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장이 중요한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 여기 이 유통 현장이라는 것은 사실 소비자에게 엄중한 평가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통 현장, 여러분들 뭐 물건 사러 가실 때 보면 DP 하나로도 살지 말지가 구매가 되고, 또 어떤 냄새나 뭐 이런 걸로도 구매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옷 같은 거 DP 되어 있는 그대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유통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소비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통은 어떤 이론적, 학문적 체계보다는 현장, 그리고 트렌드, 관심사,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백화점도 그걸 보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현장에 좀 방문하기가 어려운데요? 갈 수가 없는데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국 곳곳에 현대백화점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정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백화점 접근하기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지방권역에 계신 분들은 또 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소서 하나 적자고 백화점을 갔다 와야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도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살짝 드릴 수 있는 얍삽의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활용을 해봤는데, 자, 뭐 네이버 블로그도 좋고요.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처럼 SNS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문한 후기를 참고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문한 후기들을 보면 뭐 어떤 점이 좋았다, 뭐 어떤 점은 좀 별로였다, 아주 냉철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면접을 가시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방문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소서를 적는 단계에서는 한번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얍삽의 팁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좀 작성을 해야 될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플로우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점포 이용했고 어떤 장점 느꼈는지 기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점포가 조금 나와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시처럼 더현대 서울을 이용하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로 MZ 여성들의 발걸음을 이끌어내는 저력을 실감했다. 이게 저력 어떤 저력일까요? 바로 현대백화점의 저력이겠죠. 그래서 좀 읽어봤을 때 뭔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장점을 느꼈던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는 거예요. 뭐 MZ 여성들 발걸음, 도대체 뭐지? 봤을 때 아멜리 파워스토어를 방문했는데, 사실 제가 아멜리를 잘 모릅니다. 제가 사실 아멜리를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저도 후기를 보면서 보니 아멜리 팝업스토어를 방문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굉장한 칭찬이나 좋은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공간을 크게 할애해서 그 여성분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 색조나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전 제품을 DP해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큰 공간을 할애해가면서 조닝을 해놨고, 그 덕분에 MZ 여성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MZ 여성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또 그분들이 백화점에서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거기서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MD 경쟁력, 이 팝업스토어, 이 MD 경쟁력이 현대백화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팝업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도전, 시도하고 있는,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의 MD 경쟁력 느꼈다라고 장점을 확실하게 마지막에 한 번 더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점 기술 했습니다. 한 50% 분량 정도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짧게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점과 개선 방안을 길게 작성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볼까요? 패밀리 고객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고객들도 많았는데 키즈 카페와 같은 키즈 콘텐츠가 없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유모차에 몰고 애를 다니긴 하지만 애기들도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족분들의 체류 시간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잔망 루피아 같은 팝업스토어가 있지만 인근에 키즈 카페가 없다는 것은 MZ 부모들의 발길을 돌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쇼핑과 더불어 키즈들이 즐길 수 있는 키즈 카페 및 콘텐츠 마련을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글자 수가 좀 빠듯하긴 해요. 500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합격을 하게 되면 면접장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1번 문항과 4번 문항까지 전부 다 제가 홈페이지에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예시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예시와 풀이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백화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